자, 우선은 스타일에 가시면요. 밑에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자, 도구 단추에 가시면 뭐 기본적으로 텍스트 스타일이 나와 있습니다. 자,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지정하고자 한다라고 하시면요. 커맨드 라인에서는 스타일이라고 다 입력을 해주셔도 되고 또는 단축키로는 ST라고만 입력하셔도 됩니다. 또는요. 리본 메뉴에서는 애너테이트 탭 안에 텍스트 패널 안에 보시면 스타일이라고 있습니다. 자, 텍스트 스타일을 클릭하셔서 스타일을 내가 원하는 대로 지정하시면 되는 부분이세요. 자, 그 다음에 스타일을 지정하셨다라고 하시면 텍스트를 이용해서 글자를 쓰는데요. 자, 도구 단추로는요. 멀티라인 텍스트. 자, 여기 보면 조그만 역삼각형이 있는데요. 이 역삼각형을 클릭하게 되면 멀티라인 텍스트와 싱글라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싱글라인이라는 게 바로 텍스트를 의미합니다. 텍스트라는 것은 한 줄 한 줄로 제가 쓰여지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요. 여러분 명령행에다가는 그냥 텍스트라고 입력하셔도 되고요. 또는 단축키로는 DT라고 입력하셔도 됩니다. 자, 리본 메뉴 안에서는요. 애너테이트 탭 안에 텍스트 패널 안에 가시면 자, 이렇게 멀티라인 텍스트 안에 싱글라인이라고 있으니까요.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물론 지금 현재 여러분이 글씨가 안 쓰여지는 건 아닙니다. 나는 한글을 쓰는 부분은 아니고 영문을 쓸 건데 그냥 글씨체를 이쁘게 할 필요도 없다. 그냥 바로 글씨 쓰면 된다라고 하시면요. 자, 커맨드 라인에는 아까 제가 텍스트라고 입력을 해도 되고 또는 DT라고 입력해도 된댔죠? 똑같이 텍스트입니다. 밑에 보시면요. Current Text Style이라고 해서 스탠다드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기본 유형이 있습니다. 글씨의 기본 유형이 있기 때문에 영문을 쓰실 경우에는 글씨체와 상관없는 영문체를 쓰고자 한다라고 하시면 그냥 바로 텍스트 가셔서 쓰셔도 되세요. 자, 그 다음에 글씨 크기가 기본값이 2.5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한번 해보죠. 자, 밑에 보시면 Start Point of Text라고 해서 글자가 시작하는 점을 찍으래요. 자, 나는 글씨가 여기에서 시작했으면 좋겠다라고 지정했고요. 자, 밑에 보면 글자 크기를 물어봅니다. 2.5라고 되어 있죠. 저는 여기다 10이라고 한번 해보죠. 그리고 나면 Rotation Angle of Text라고 해서 글자를 몇 도 방향으로 이렇게 쓸 건지 물어봐요. 우리는 이렇게 쓸 거니까 이것은 0도지요. 그냥 엔터합니다. 자, 그리고 나면요. 커서가 깜빡거리는 거 보이실 겁니다. 자, 제 이름인 박영민을 써보면요. 한글체가 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깨져서 나오고요. 영문을 쓰게 되는 면은 이렇게 제대로 나옵니다. 하지만 글씨체는 그닥 이쁜 글씨체는 아니죠. 기본체이기 때문에. 자, 엔터를 치게 되면 계속 다음 줄을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자, 마지막으로 나는 여기서 끝나고자 한다. 그러면 또 한번 엔터 치시면 끝나는데요. 제가 아까 전에 텍스트는 한 줄 한 줄로 쓸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죠. 선택을 하게 되면 한 줄 한 줄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편집을 하실 때 한 줄 한 줄을 이렇게 옮기셔도 되고요. 자, 보이시나요? 자, 한 줄 한 줄 원하는 대로 이렇게 옮겨줄 수 있습니다. 되시죠? 자, 근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스타일을 지정하지 않고는 글씨가 한글은 쓰여지지도 않고요. 영문인 경우에도 너무 보기 좋지 않은 글씨체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주시냐면 지금 현재 여러분 컴퓨터 안에는 수많은 글씨체들이 있죠. 글씨 폰트들이 있습니다. 그 폰트들 중에서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걸 미리 설정을 하는 겁니다. 자, 스타일이라고 입력을 하겠습니다. 또는요, 아까 리본 메뉴에서 찾는 방법 알려드렸죠? 주석에 가시면 자, 밑에 보시면 멀티라인 텍스트라고 나오잖아요. 자, 여기 화살표 누르시면 여기 멀티라인 텍스트와 싱글라인이라고 있으시죠? 자, 그리고요. 자, 어디로 가나요? 자, 밑에 보시면 텍스트라고 보이시죠? 텍스트. 자, 텍스트에 가셔서 여기 조그만 화살표를 누르셔도 자, 밑에 보시면 텍스트 스타일이라고 뜹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편하신 대로 작업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홈 탭 안에 있는 거 정도만 리본 메뉴 쓰고요. 나머지는 그냥 여러분이 직접 커맨드에다가 키를 하는 게 더 빠른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요. 지금 현재는 스탠다드 기본형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쵸? 자, 이 상태에서 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새로운 텍스트 스타일이 추가가 되었고 스타일의 이름을 물어봅니다. 저는 그냥 A라고 하겠습니다. 오케이. 떴죠? 자, 그리고 나면 밑에 보시면 폰트 네임이라고 나오죠. 폰트 네임의 화살표를 누르시게 되면 이 중에 여러분이 원하는 글씨체를 설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주의할 사항은요. 앞에 이렇게 골뱅이 표시가 들어가 있는 것은요. 수직으로 쓰는 글씨입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쓰여지는 글자가 바로 골뱅이가 붙은 거고요. 자, 밑으로 조금만 내리시면요. 골뱅이가 없는 애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쓰는 거 있죠. 가로 방향으로 쓰는 거. 자, 대부분 글씨들은 이렇게 가로로 쓰여져 있잖아요. 이게 골뱅이가 없는 걸 선택하시면 돼요. 자, 만약에 나는 궁서체로 하겠다. 폰트 스타일은 뭐 레귤러 이거 하나밖에 없고요. 글자 크기는 지정하지 마시고요. 글자 크기를 지정하게 되면 글자를 쓸 때마다 내가 원하는 크기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지정된 수치 값으로밖에 인식이 안 되기 때문에 불편하세요. 그러니까 그냥 글씨체만 지정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효과에 가시면 업사이드 다운을 누르게 되면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위아래로 이렇게 뒤집어지는 것처럼 보이고요. 백월드라는 건 거울에 반사되는 글자가 되고요. 자, 위드 팩터라는 건 글자의 폭을 얘기하고요. 얘는 기울기입니다. 이렇게요. 자,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설정해 주시고요. 어플라이 버튼 누르게 되면 자, 이렇게 A라는 스타일이 만들어진 겁니다. 자, 또 하나 만들어 볼게요. New. 이번엔 B라고 하겠습니다. 자, B인 상태에서 이번에는요. 글씨체를 뭐로 해볼까요? 자, 모르는 아무거나 이렇게 선택을 해볼게요. 자, 별로 이쁘지 않네요. 자, 선택을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기울기는 주지 않겠습니다. 어플라이 누르겠습니다. 자, 하나 더 해볼까요? New, 이번엔 C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뭘 설정해보죠? 자, 여러분 보시면 쭉 내려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글씨체 중에서 괜찮은 게 있으시면 그걸로 지정하시면 돼요. 자, 이걸로 한번 해볼까요? 자, 어플라이 되셨나요? 자, 그리고 나서 클래스 닫으시면 됩니다. 자, 이제는 글씨를 써보죠. 싱글라인에 가시면 이게 바로 텍스트라고 했죠. 자, 지금 현재는 자, 이름을 C라고 가장 마지막에 만든 게 C이기 때문에 C가 뜹니다. 그냥 이 상태에서 써보도록 하죠. 스타트 포인트 클릭하시고요. 자, 글자 크기 10 하겠습니다. 로테이션 0도. 그리고 나서 글씨를 쓰게 되면 자, 어떤가요? 글씨체가 변경이 돼서 나왔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해볼게요. 자, 텍스트에 가셔서 이번엔 스타일을 내가 현재 만들어 놓은 게 A, B, C잖아요. 그 중에 나는 A로 바꾸고자 한다 라고 하시면 자, 여기 옵션에 보시면 스타일이라고 보이시죠? S. 여기 A로 바꿔줍니다. 자, 그랬더니 지금 이렇게 보이네요. 자, 다시 스타일에 가셔서 물음표를 넣어보도록 할게요. 리스트. 그러면 어떤 게 만들어졌는지 화면상에 보입니다. 스타일 이름이 A는 궁서체고요. B는 뭐고요. C는 뭐다 나오죠. 자, 그러면 여기서 다시 스타일을 A로 B로 바꿔볼까요? B. 그러면 자, 볼게요. 자, 스타트점 찍고 여기서 작업을 하게 되면 자, 이렇게 글씨체가 바뀐 게 보이시죠? 자, 다시 가볼게요. 그러면 이제 B로 뜨죠? 스타일에 가셔서 이번에는 A로 바꿔볼게요. 그러면요. 클릭하시고요. 글자 크기 10, 그 다음에 로테이션 0, 글씨를 써보죠. 자, 이번엔 어떤가요? 글씨가 제대로 한글이 나왔습니다. 자, 보시면 A, B, C 이렇게 글씨를 쓸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또 justify라는 게 있는데 이건 정렬입니다. 자, 정렬에 관련된 부분을 좀 보면요. 만약에 나는 어떤 틀 안에 맞추어서 글자를 꼭 맞춰서 써야 한다 라고 할 때 쓰는 부분입니다.
텍스트 가셔서 DT라고 하죠. J 가셔서 자, align 것은 자, first endpoint of text baseline이라고 해서 글자가 시작하는 점을 찍어라 되는 거고요. second endpoint라는 것은 글자가 끝나는 점을 찍어라 이겁니다. 그랬더니 글자 크기를 물어보지 않고 커서가 깜빡거립니다. 글자가 시작하는 점과 글자가 끝나는 점만 지정했을 뿐입니다. 이거는요. 한 글자를 쓰게 되면 이 한 글자가 여기에 맞춰지기 때문에 되게 크고요. 한 글자가 더 늘어나면 여기에 맞춰져야 되죠. 이 틀에 맞춰져야 되기 때문에 글자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글자 크기는 줄어드는 겁니다. 자, 이 안에 들어가야 하니까요. 자, 엔터 치도록 하죠. 자,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것은 align 것은 글자 크기가 조절이 되어 이 안에 들어갈 수 있게끔 설정이 되는 거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텍스트 가셔서 J에 fit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건 맞춤입니다. 말 그대로. 맞춘다라는 것은 글자가 시작하는 점이 여기고 세컨드 엔드 포인트 글자가 끝나는 점이 여기다. 이것은 align하고 똑같지만요. 밑에 보시면 글자 크기도 지정합니다. 글자 크기를 이렇게 드래그 하셔야겠죠. 한 요만큼 조정을 하도록 하죠. 요만큼. 글자 크기도 지정을 했기 때문에 이제 글자 크기가 변형이 되는 건 아니고요. 글자의 폭이 조절이 되는 겁니다. 자, 어떤가요? 글자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글자는 날씬해집니다. align은 글씨 크기로 조절이 되는 것이고 fit는 글자의 폭으로 조절이 된다. 여하튼 이 틀 안에 많은 글자를 쓰고자 한다라고 할 때는 이렇게 조절하셔야 합니다. 자, 이번엔 J에 가셔서 센터라는 건 뭔가요? 가운데 정렬이죠. C를 입력하시고요. 센터 포인트 클릭하시고 글자는 크기는 한 7만 해볼게요. 자, 여기다 쓰게 되면요. 엔터 치시면 계속 가운데 정렬로 맞춰지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게 바로 센터고요. 자, 그러면요. 이번에는요. J에 가셔서 right는 뭔가요? right는 오른쪽 정렬이겠죠? 자, 그대로 할게요. 이번엔 숫자로 써보도록 하죠. 그러면 이렇게 우측에 맞춰져서 글씨가 쓰여지는 게 보이실 겁니다.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 정렬에 관련된 부분은 이 정도만 아셔도 됩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